안녕하세요. 혹시 조현병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희 시아버지가 그만 조현병에 걸리시고 말았습니다. 정말 뉴스에 나올 법한 정도의 증상이에요. 저는 태어나서 조현병을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 조현병이 그런 병인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우선 분노가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이에요. 갑자기 소리를 치십니다. 그 정도만 돼도 제가 이런데 글을 쓰진 않겠죠. 막말에 폭력은 기본입니다. 조현병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시면 진료가 마음에 안 든다고 진료비도 내지 않으신 채로 병원을 나와버리세요. 병원에서 경찰 부르겠다고 제지를 해도 콧방귀도 안 뀌십니다. 제 생각엔 이런 조현병을 앓는 환자는 운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직 운전대를 잡고 계세요. 연세도 연세이신지라 가끔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시거든요. 운전하신다고 하면 정말 불안해 죽겠어요. 얼마 전에도 상대방 자동차에 당신의 운전 실수로 가벼운 상처를 내셨는데 그리 심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그대로 차를 몰고 집으로 오신 거예요.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미 동네에서 이런 언행과 행동으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사고를 치셔도 곧 해결해주는 사람이 어김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까지 오지는 않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예요. 정말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아려 죽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정확히 언제부터 조현병을 알아오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주 오래전부터 괴팍하셨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아버님 때문에 저희 시어머니는 평생을 헌신하고 사신 분이에요. 그 와중에도 아들을 키워냈으니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시어머니와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 둘도 없는 고부 사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제가 아는 한 최고의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행여나 시아버지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까봐 저에게 연락하는 것도 꺼리시는 분이에요. 저희 시아버지 일로 단 한 번도 저에게 부탁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생색내지 않으시고 뒤에서 묵묵히 챙겨주시기까지 해요. 이런 시어머니를 어떻게 안 좋아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 최근에 시어머니와는 아예 담을 쌓고 연락도 주고받지 않습니다. 최근에 결국 저희 시아버지가 저희 남편을 폭행으로 전치 3주를 만들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시아버지는 가끔 남편에게 폭력을 행사하시긴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셨어요. 약하게 밀친다든지 욕설을 하신다든지 하던 일은 다반사였지만 이렇게 전치 3주 상당의 폭력을 행사하신 건 처음이에요. 저희 시아버지는 정말 그야말로 아나무인인 분이십니다. 평생 집에 돈을 벌어오신 적이 없으시대요. 어차피 벌어도 몇백 벌지도 못하는데 겨우 그 돈 벌어서 뭐하냐고 말씀하신대요. 시아버지라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이미 태도가 글러먹은 거죠. 몇백이 어디 애 이름도 아니고 다들 그 돈으로라도 열심히 벌어서 살고 있는데 이건 모든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잖아요. 게다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저희 시어머니와 남편이 떠안아야 해요. 그동안 가정의 생계는 물론 시아버지의 사고 비용까지 전부 시어머니가 감당해 오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성인이 되면서부터 남편에게까지 피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하셨는데 본인이 벌어오신 생계비는 전혀 없으시면서 자식 키우는데 들었던 양육비를 돌려받으셔야겠답니다. 남편도 당연히 화가 나서 한 푼도 못 드린다고 못을 박았고요. 그렇게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라 남편을 손 한 번 못 대보고 고스란히 당한 거죠. 시어머니도 처음에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펑펑 우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희 남편이 조심스레 아버님을 병원에 보내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꺼냈어요. 이대로 두면 더 큰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조금 당황스러워 하시더니 제 의견을 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심스럽게 그게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남편이 맞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어머니도 점점 더 감당하시기 힘드실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대뜸 저에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정말 당황했어요. 어떻게 시아버지를 환자 취급할 수 있느냐고 하시더니 시아버지가 이 지경이 된 게 제 탓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되물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을 옆에서 꼬드겨서 시아버님과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냥 시아버님께 돈 몇 푼 쥐어서 돌려보내면 될 일이었는데 저 때문에 일이 커졌다는 말씀이셨어요. 너희 시아버지 불쌍한 사람이라면서 절대 정신병원은 안 된다고 저한테 고함을 치시는데 정말 섭섭했습니다. 저에게 그토록 친정 엄마처럼 잘해주시던 분이 갑자기 남보다 못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게다가 당신 아들에겐 한마디도 못하시면서 저에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시는 모습에 정말 실망했어요. 제가 평소에 워낙 시어머니를 존경했기 때문에 더 실망이 컸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앞으로는 연락 한 통 하지 말라며 집을 나가시더군요. 당연히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께 화를 냈습니다. 왜 며느리한테 화풀이를 하느냐면서요. 정말 누가 봐도 그건 화풀이였거든요. 보통 화풀이는 가장 약자한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결혼 전에 시아버님을 보고 기겁을 했어도 시어머니 한 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거였는데 정말 세상 다시 살고 볼 일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저런 남편을 둔 여자라면 감정이 정상일 순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야 하는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슬슬 그래도 제가 며느리인데 먼저 손을 내밀지 않은 걸 섭섭해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곧 명절도 다가오는데 정말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